우리가 그 결맞음 양자 이론, 내가 이걸 여러 번 반복한 것 같긴 한데 양자 이론에서는 측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빛이 어떻게 검출되는지 그 측정에 대한 과정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빛은 뭐 이제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그 광전 효과의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빛은 검출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었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까지 했냐면 원래는 전체 해밀토니안이 있는데 초기 상태에서부터 이제 얘네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우리가 검출되는 그 과정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임의의 시간, 초기 상태에서부터 t만큼 시간이 지났으면 그러면 어떤 상태로 바뀌는지 그걸 가지고 이제 검출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 확률을 구하려고 그래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해밀토니안은 전체 해밀토니안 어떤 우리 시스템의 시간 변화에 대한 거는 해밀토니안이 결정을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인터랙션 픽처, 그러니까 디락 픽처를 사용해서 인터랙션 해밀토니안만 혹은 퍼터베이션 해밀토니안만 보면 그럼 될 수 있도록 이제 픽처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락 픽처를 바꿨을 때 해밀토니안은 상호작용 해밀토니안이 이제 시간 변화, 상태의 시간 변화를 모두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원래는 이제 디튜닝에 대한 시간 변화 텀이 있는데 그것이 레조넌트 하면 그러면 디튜닝이 빵이니까 시간 변화들이 모두 0이 돼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곱하기 1 형태가 돼가지고 우리 상호작용 해밀토니안이 시간에 대한 변화 없는 그런 인터랙션 픽처에서 그런 해밀토니안이 된다. 그래서 이 해밀토니안을 그냥 쓰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밀토니안은 지금 이제 시그마 플러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검출기가 이준이라고 가정하고 있잖아요. 바닥 상태에 있다가 바닥 상태에 있으면 검출이 안 되는 거고, 익사이스테이트가 된다. 익사이스테이트가 되면 광전자가 전자가 자유로워지는 거니까, 그럴 때 X를 전기장을 걸어가지고 가속시켜서 체인 리액션으로 포토 커런트를 만들어가지고 측정한다라는 뜻이니까 얘가 익사이스테이트에 가는 과정까지만 보면 이제 낮은 상태에서 검출기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가게 하는 그런 연산자고, 시그마 마이너스는 반대고, 포톤이 하나 없어지는, 그러니까 모드에서 포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조넌트하다는 것은 빛의 모드에서 포톤이 하나 없어지고 대신 그 에너지가 검출기로 넘어가서 전자를 익사이트 시키는데 그런데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빛은 광자를 하나 잃어버리는 대신 검출기의 상태는 높이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 얘는 그거의 반대 과정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제 NL 소멸 연산자는 전기장 연산자의 포지티브 프리퀀시 파트에 해당해요. 그래서 노멀레이션 팩터를 전부 다 이 커플링 컨스턴트로 돌려주면 그러면 A 대신 전기장 플러스로 프리퀀시 형태로 이렇게 바꿨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상호작용 해밀토니안을 이렇게 바꿔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광전자를 이제 발견할 확률 여전히 이제 디락 픽처, 인터랙션 픽처에서 하고 있는 건데, 시간 t가 지나면 그 광자가 있는 그 해당 모드하고 검출기의 상태가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하겠죠. 그리고 변했는데 그 변했을 때 우리가 측정하기를 그 검출기가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고 광자는 어떤 특정 파이널 스테이트 F라는 상태에 있을 확률, 그렇게 검출할 확률은 양자 상태에다가 해당하는 메저먼트 베이시스하고의 내적을 절대값 한 다음에 절대값 제곱하면 그러면 우리가 해당 이벤트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양자 상태 psi t라는 것을 이렇게 전개한다고, 그러니까 커플링이 굉장히 작거나 아니면 시간이 굉장히 짧은 그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전개가 가능해요. 테일러 이제 그 시리즈 익스펜전이 이제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요 psi t 대신 그걸 익스펜전을 합시다. 이것부터는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psi t는 e to the ht over I 하바의 psi 제로 이거고, 쟤는 identity 더하기 ht over I 하바 더하기 점점점의 psi 제로. 그런데 그거는 이제 빛은 이니셜 스테이트 I, 검출기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을 때에 대한 거죠. 아닌가? 이게 더 잘 보이는 건가요? 네?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잖아.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전개를 하면 IC 더하기 I 하바분의 HT IC 더하기 하이 오더 텀, 이제 퍼스트 오더까지만 쓰면 이렇게 되고, 하이 오더 텀 그러면 이제 쭉 전개가 되겠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거하고 파이널 스테이트, 그 다음에 검출기는 익사이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 진폭,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거의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일단 확률 진폭부터 구합시다. 확률 진폭은 이렇게 내적을 하면 되는 거고, 얘는 첫 번째 항에 대해서 FE와 IC의 내적이고, 여기 I 하바분의 T는 상수고, FE 해밀토니안이 오퍼레이터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내적인데 빛의 모드 간의 내적 곱하기 검출기 상태들 간의 내적,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익사이 스테이트와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내적은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이니셜 스테이트와 파이널 스테이트가 뭔지에 상관없이 그라운드 스테이트, 검출기의 그라운드 스테이트와 익사이 스테이트는 오르토고널 하니까 얘는 빵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 항이 남는 거고, 우리가 관심 있는 확률은 이걸 절대값 제곱하는 거고, 절대값 제곱을 이렇게 하면 그럼 얘는 빵이니까 됐고, 얘의 절대값 제곱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절대값 제곱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된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해밀토니안, 이제 여기서 I 하바분의 T의 FE, 해밀토니안이 하바지 틸다 A 시그마 플러스 더하기 하바지 틸다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A 되고, 시그마 마이너스 이거에 IC의 절대값 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자, 그 중에서 하바는 모두 공통이니까 하바를 다 끄집어내고 바깥을 빼내면, 여기 내적에서 빼내면 여기 하바 있어서 이거하고 상세 이렇게 될 거고, 내가 지금 당장 G에 대해서는 리얼, 여기서 임의의 컴플렉스라고 가정한 거예요. 커플링 컨스턴트가 뭐 리얼이라고 가정을 할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그거에 의해서 결정될 텐데, 일단은 이렇게 놔둡시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요거하고 요거 첫 번째 항 곱하기 여기 초기 상태 이렇게 되겠죠. 메저먼트 베이시스하고 첫 번째 항과 요 이니셜 스테이트의 곱인데, 근데 시그마 플러스가 하는 일은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익사이 스테이트 올리는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시그마 플러스에 의해서 얘가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익사이 스테이트로 바뀔 거예요. 익사이 스테이트로 바뀐 다음에 내적하는 거니까 얘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내가 잘못했다. 요 아이고. 2 플러스죠.
근데 그에 비해서 요 항은 시그마 마이너스인데 내리는 항인데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으니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 두 개의 곱은 0이 돼요. 두 개의 곱은 0이 돼서 얘는 빵으로 가는 거고, 요거하고 요거에 대한 것만 살아남아요. 근데 시그마 플러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익사이트 스테이트로 바꾸는 거니까 그렇게 바꿔줄게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다. 절대값이니까 요 i는 이제 없어도 되고, 그래서 t 제곱 g tilda 그다음에 f e 플러스 i e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죠? 여기요? 그래요? 네. 어찌됐든 네, 이렇게. 자, 그럼 여기 G 스타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익사이 스테이트는 요 전기장 연산자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검출기에 대한 거니까. 이렇게. 얘네들 내적 뭐 얘기하는 건지 알죠, 지금? 여기 내적을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여기도 절대값 제곱 이렇게 되고, 요 틀렸어요, 팩터가. 그렇게 되고, 우리가 구한 거는 어떤 확률을 구했냐면, 익사이 스테이트에 있고, 그 다음에 빛의 모드는 지금 현재 모드, 빛은 F라는 상태에 있을 확률을 구했어요. 그 확률을 구하니까 저렇게 C tilde T 절대값 제곱에 F와 E 플러스 I의 절대값 제곱 더하기 0.0 이렇게. 여기 하바를 내가 없애야 되는데 안 없앴어요. 여러 개 틀렸는데 G tilde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G tilde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문제가 아니고 여기가 절대값 제곱이어야 되고 하바가 없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광자가 어느 상태로 가버렸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광자를 있는지 없는지 검출하는 데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자를 검출하기 위해서 검출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거는 방금 얘기한 이 콜레이션을 이용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광자를 흡수하고 검출기는 익사이 스테이트로 갈 거다. 그러니까 광전자 상태, 그러니까 자유전자 워크 펑션을 이기는 워크 펑션보다 더 크게 익사이트된 그러한 광전자가 있게 되면 그걸 검출함으로써 광자를 검출하겠다라는 뜻이니까, 이 파이널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다 썸업해야 돼요. 다 더해. 다른 상태에, 그러니까 얘는 이 익사이트가 되었고 광자는 F 상태인데, 그 F 상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익사이트 스테이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F라는 모든 상태에 대해서 다 더해. 그래도 우리는 전자는 익사이트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P는 F의 PFE 이제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될 것 같은데, 여기 아까 얘기한 틀린 거는 계속 일관성 있게 틀리고 그 다음에 여기 썸메이션은 들어온 거고, 요 부분 절대값 제곱에 대한 것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하고 자기 자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 자기 자신이고 이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란 건데 요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캣 벡터는 브라 벡터로 바뀌고 브라 벡터는 캣 벡터로 바뀌고 그다음에 오퍼레이터는 커미션 컨주게이트를 해주고 그래서 E 플러스 포지티브 프리퀀시에다가 커미션 컨주게이트를 하면 네거티브 프리퀀시 파트가 되죠. 원래 커미션 컨주게이트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F라는 다 썸을 한 거니까 그 해당하는 모드의 모든 양자 상태 베이시스에 대해서 다 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컴플리트니스를 만족하겠죠. 이 메저먼트 베이시스니까. 그래서 sum f의 f 한 것은 빛의 모드에서의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로 바꿔 쓰고 나면 이제 얘가 이니셜 스테이트, 그러니까 빛의 이니셜 스테이트들을 가지고 E 마이너스 E 플러스를 평균 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가정하기를 빛이 광자, 그러니까 아니 이 해당한 모드, 빛의 모드, 그 모드가 퓨어 스테이트로 I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I에 있다고. 근데 믹스 스테이트로 있을 수도 있겠죠. 믹스 스테이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I가 될 확률이 PI라고 하면 고전적인 확률, 믹스 스테이트로 고전적인 확률이 PI라고 하면 PI 곱한 다음에 썸하면 돼요. 평균 내는 거지. 스테이트, 양자 상태를 고전 확률로 평균을 내면 된다. 이게 뭐예요? 덴시티 오퍼레이터가 그렇게 되는 거죠. 뭔 말인지 모르죠. 자, P2가 이제 P2라고 쓰긴 하는데 P2가 GT 이거의 절대값 제곱에 I의 E 마이너스 E 플러스 I 이렇게 했어요. 내가 하이 오더 텀에 대한 건 무시할게요. 자, 이거는 우리의 그 초기 상태가 이니셜 스테이트가 초기 상태가 I일 때 그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의 I가 될 확률이 PI라고 봅시다. 고전적으로. 그러면 익사이트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이라는 것은 모든 I에 대해서 이렇게 조건부 확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요. 얘는 여기다 그냥 넣었으면 각제곱에 I E 마이너스 E 플러스 E 플러스 I 이거거든요. 얘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트레이스의 E 마이너스 E 플러스의 덴시티 오퍼레이터가 쓸 수 있고 여기서 덴시티 오퍼레이터를 오라는 게 이제 믹스 스테이트 형태로 이제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장 네 그렇게 쓰여진다라는 거고, 내가 이렇게 임의의 모든 믹스 스테이트, 임의의 상태, 퓨어든 믹스든 상관없이 했을 때 요거 평균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요거의 평균 값을 구하니까 E 마이너스 E 플러스의 평균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면 얘는 평균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뭐 퓨어 스테이트에 대해서 평균도 되고 일반적으로 믹스 스테이트에 대한 평균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돼요. 일반적인 표현식이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광자를 검출할 확률이라는 것은 여기에 쓰인 것처럼 뭐 앞에 상수 빼고, 그러니까 광자를 검출할 확률은 E 마이너스 곱하기 E 플러스 전기장의 네거티브 프리퀀시 파트하고 포지티브 프리퀀시 파트를 곱한 거, 그거의 평균값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비례한다, 상수 곱이니까 다 비례한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빛은 광전류, 그러니까 여기 포토 일렉트론의 크기로 결정이 될 텐데 광전자
그 광전류의 크기로 결정될 텐데 광전류가 크다? 그러면 빛이 밝으면 광전류가 증가할 거예요. 커질 거예요. 근데 광전류의 크기는 뭐가 결정하냐면 광전자를 발견할 확률에 비례하겠죠. 광전자가 생겨야지 뭐 전류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광전자가 생성될 확률, 여기서 발견될 확률이라고 썼는데 그게 의미 전달이 더 좋으니까 광전자가 생성될 확률에 광전류가 비례를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빛의 밝기는 광전류의 크기로 결정이 되는데 광전류의 크기는 광전자가 생성될 확률에 비례하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죠. 빛의 밝기는 이제 광전자가 생성될 확률에 비례하게 되고, 그거는 또 다시 전기장 연산자와 관련해서 빛의 밝기를 알고 싶은 거니까, 빛의 밝기라는 것은 전기장 연산자가 네거티브 프리퀀시와 포지티브 프리퀀시의 곱의 양자평균값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양자광학에서. 자, 뭐 속된 말로 글라우버는 요 과정에 대한 거를, 그 중요성을 보고 그거에 대한 거를 1960년대 초쯤에 논문을 한 두어 편 썼어요. 물론 다른 논문도 되게 많지만 그 두어 편의 논문 가지고 이분은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노벨 물리학상을. 근데 결국은 뭐 조금 더 그 복잡한 수학적인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아니. 표현을 보면, 그러니까 빛의 밝기는 전기장의 제곱에 비례할 것 같잖아요. 고전 전자계약은 그랬잖아. 고전 전자계약에서 빛의 밝기, 인텐시티라는 것은 전기장의 제곱에 비례하지 다른 표현식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양자 이론에 따르면 전기장의 제곱에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장은 입실론이라고 쓸게요. 위열 전기장, 위열 파트를 E 플러스 E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뭐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위열 파트로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인텐시티라는 것은 이거의 제곱에 비례한 거거든요. 위열 파트의 제곱에. 자, 그거를 다 쓰면 얘가 4분의 1에 2 제곱 더하기 2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E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더하기, 그러니까 절대값 제곱 제곱의 2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타임 에버리지를 해야 돼요. 이제 빛의 밝기라는 건 한 주기당 이제 시간 적분을 하는 거니까 여기 타임 에버리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타임 에버리지를 하면 모두 다 빵이죠. 전기장 얘네들이 전부 다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이걸 항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한 주기 적분을 하면, 한 주기 평균을 내면 빵이 되거든요. 얘 빵 이렇게 돼서 얘가 2분의 1의 전기장 절대값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2분의 1에 대한 거는 상수 팩터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중요한 건 전기장의 빛의 밝기라는 것은 전기장 위열 성분의 제곱의 시간 평균, 한 주기 평균인 거고, 그거를 컴플렉스 전기장으로 표현하면 전기장의 절대값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거거든요. 얘가 이제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던 요거의 대응 관계를 생각하면, 연산자로 전기장 연산자를 생각하면 전기장 연산자는 2분의 1의 일렉 필드 연산자의 마이너스와
I 플러스와 마이너스 연산자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2가 이 플러스에 대응하는 거고 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이 마이너스에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자의 밝기라는 것은 지금 뭐의 평균을 얘기한 거냐면 2분의 1 뭐 어쩌고는 빼고 2 마이너스 2 플러스에 대한 평균값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두 개가 비슷하긴 비슷하죠. 그죠? 여기서 2 플러스가 그냥 2고 2 마이너스는 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하는 거 해당하는 거니까 비슷하게 이렇게 쓰여져 보여요. 오케이. 그러니까 극한인 고전적인 극한에서는 두 개가 같다고 얘가 이 극한으로 간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아니. 우리가 어떤 물리량을 리얼 넘버라고 볼 거냐, 컴플렉스 넘버로 볼 거냐, 그거에 대한 것은 양자 이론에서는 옵자버블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밸류가 리얼 넘버일지 컴플렉스 넘버일지를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이제 마그네틱 모멘트에 대한 거를 생각한다고 하면 마그네틱 모멘트의 지축 성분 마그네틱 모멘트는 리얼 넘버예요? 컴플렉스 넘버예요? 디멘전 빼고 차원 빼고 리얼 넘버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량들은 전부 다 리얼 넘버로 퀀티파이를 대부분 다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러면 이거에 대응하는 옵저버블 오퍼레이터 물론 평균 기대값은 이제 구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 기대값 그러니까 양자 평균을 하기 전에 대해서 옵저버블 오퍼레이터는 결국 뭐 가지고 정의가 되는 거냐면 기대값 어떤 메저먼트 아웃컴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메저먼트에 대한 아웃컴 을 생각하고 그 아웃컴에 대한 기대값을 가지고 옵저버 오퍼레이터를 정의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가 리얼 넘버잖아요. 해당하는 기대값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옵저버 오퍼레이터는 항상 허미션이 돼요. 여기서 전기장에 대한 것을 우리가 리얼로 생각할 거잖아요. 리얼 넘버 가지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면 전기장 연산자는 뭐 해야 되겠어요? 네, 허미션이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 광자에 검출하는 그 과정 때문에 빛의 밝기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자, 요것 때문에 이제 그 차이를 고전인 경우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차이를 만들어내요. 근데 제1차인 경우에는 차이가 없고 이제 2차 간섭 결맞음에 대해서 볼 때 그때 차이를 이제 알 수 있게 돼요. 자, 일단은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그 영의 실험에 대해서 이제 그 생각할 거거든요. 이제 다시 뭘로 돌아왔냐면 하이전 픽처로 다시 돌아왔어요. 슈레딩 지금까지 디락 픽처였었잖아요. 디락 픽처였는데, 근데 이거를 다시 하이젠버그 픽처로 돌아올 건데, 하이젠 픽처로 돌아오는 이유는 결국은 계산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가 뭘 한 거냐면 스테이트 사이가 있고, 그 다음에 옵셔널 오퍼레이터 A라고 할게요. 옵셔널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슈레딩거 픽처에서 보면 얘는 사이 t 시간 변화고, 얘가 그냥 옵셔널 오퍼레이터 그냥 시간 변화 없이 그냥 오고, 그러면 옵셔널 오퍼레이터의 평균 값이라는 것은 사이 t a의 사이 t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옵셔널 오퍼레이터를 그냥 바로 했는데, 원래는 얘네들을 전부 다 나눠서 메저먼트 베이시스 가지고 표현해서 쓰면 보통은 썼었죠. 네? 내가 이렇게 써도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젠 픽처에서는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고, 대신 타임 이볼루션에 대한 것을 스테이트 대신 옵저블 오퍼레이터에다가 시간에 대한 의존성을 넣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값을 일단 써놓잖아요. 그러면 슈레딩거 픽처하고 하이젠 픽처를 마구마구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쉽게. 여기서 보다시피 뭐 얘기하는지 알죠? 인터랙션 픽처도 똑같아요. 거기다가 뭐 프리 타임 이볼루션을 할 건지, 그러니까 non-part of the Hamiltonian에 의한 그 타임 이볼루션을 할 건지, 그걸 이 사이에다 막 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평균값을 어떤 옵저블 오퍼레이터에 대한 평균값을 표현해서 쓰면, 그건 하이젠 픽처든 슈레딩거 픽처든 상관없이 동일한 결과를 줘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픽처를 바꿀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썼던 요게 그 인텐시티가 이렇게 전기장의 네거티브 프리퀀시, 포지티브 프리퀀시 곱의 이제 평균에 비례한다, 이렇게 썼을 때는 지금 현재는 디락 픽처로 쓴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이제 이건 디락 픽처로 썼지만 다시 픽처를 바꿔서 하이젠버그 픽처로 바꿀게요. 그래도 되겠죠? 그러면 스테이트에 대한 거는 그냥 시간 변화가 없을 거고, 이제 전기장 연산자들만 시간 변화를 다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기장 연산자의 시간 변화에 대한 게 다시 다 복구가 된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하이젠 픽처로 바꿨다라는 얘기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밝기냐면, 다시 그 더블 슬릿으로 돌아가면 요건데, 요 점에서의 밝기예요. 여기서 고전적인 경우에 이렇게 썼었어요. 이렇게 썼고, 이렇게 여기서의 전기장 E1, 여기서 전기장 E2, 그 다음에 둘 사이의 크로스 텀, 이런 식으로 밝기에 대한 걸 썼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썼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다르겠느냐? 아니요, 다 똑같아요. 대신 요 감마들 대신 그 고전적인 표현 대신 양자적인 표현으로 바뀌는 것 뿐이고, 나머지 다 똑같아요. 여기서도 아까 감마로 썼던 걸 다 G로 바꿔 쓴 것 뿐이에요. 완전히 똑같죠? 대신 이제 G, 결맞은 함수라는 것이, 이제 아까는 E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E를 곱한 거의 평균 값, 뭐 요거 빼고, 그렇게 되는 건 대신 이제 네거티브 프리퀀시 곱하기 포지티브 프리퀀시의 표현 형태로 그렇게 바뀐다라는 차이만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 normalized 된 first order coherence function은 이렇게 똑같이 normalize를 할 수 있고, 그 고전적인 경우에 감마로 쓴 거를 내가 G라고 바꿔 쓴 것 뿐이고 똑같은 거예요. 이 표현만 이제 조심하면
이제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썼고,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전기장 연산자 단일 모드인 경우에 전기장 연산자의 포지티브 프리퀀시 파트는 이렇게 주어지고, 네거티브 프리퀀시 파트는 이거의 허미션 컨주게이트로 주어져요. 그래서 1차 결맞음 함수를 네거티브 프리퀀시 곱하기 포지티브 프리퀀시를 곱을 쓰면, 그러면 여기서 요거 상수, 그러니까 여기 요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하면, 얘가 허미션 컨주게이트 하면 여기 마이너스 i가 오고, 원래 i가 있어서 곱해서 플러스 됐고, 요거는 제곱이 될 테니까 그 뭐지, 2 입실론 제로분의 2 입실론 제로 v분의 하바 오메가인데, 거기에 2분의 1 입실론 제로 c가 곱해졌어요. 그럼 요거 되겠죠?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벡터의 내적, 벡터 내적은 폴라리션 벡터 간의 곱일 테니까, 내적일 테니까, 같은 단일 모드라서 같은 폴라리션 벡터를 갖고 있어서 두 개 내적하면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A, 여기에 A 대거 A가 있고, 그래서 A 대거 A가 있는 거고, 이 페인스 팩터에 해당하는 것은 각각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여기다 바꿨으면, 시간에서 쓰면 되겠죠. TJ, RJ, 여기가 RJ, TJ 이렇게 될 거고, 요 TK에 대해서는 요거 들어와서 TK, RK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쓰면 디퍼런스 차이, 그 다음에 시간 t의 차이로 이렇게 바꿔서 쓰여져요. 오케이? 됐죠? 자, 어디였어? 이게 그 결과고, 결맞음 상태인 경우에 퓨어 스테이트인데, 그 퓨어 스테이트가 코헤런 스테이트, 결맞음 상태라면, 그러면 이제 코헤런 스테이트는 애니레이션 오퍼레이터 가지고의 아이겐 벡터, 아이겐 스테이트예요. 아이겐 밸류는 이제 이 앰플리튜드 알파가 아이겐 밸류고, 그래서 이제 A 대거 A를 알파에 대해서 평균을 내면, 그거는 여기서 알파가 앰플리튜드 알파가 나오고, 얘는 A 대거는 어조인트로 하는 거니까 또 알파가 나오겠죠? 알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나오죠? 네? A? 아니요, 애니레이션 오퍼레이터 원래 있었던 거, 광자 소멸연산자, 여기 요거에서 요거 이렇게 있었던 거. 그러니까 이 A가 고전적인 경우에 이 A가 뭐죠? 앰플리튜드잖아요. 전기장의 앰플리튜드. 물론 이제 이만큼 노멀라이즈를 했기 때문에 이제 차원이 없는 전기장 차원을 지워버린 앰플리튜드. 전기장 차원을 곱하면 그러면 전기장의 크기와 위상에 대한 거, 그거에 대응하는 건데, 네. 하여튼 소멸연산자에, 네. 자, 그래서 뭐 내가 이걸 하려고 했지. 자, A 대거 A에 대한 거를 코헤런 스테이트 알파 가지고 내적을 하면, 평균을 내면 요 부분에서 알파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A 알파의 어조인트잖아요. 허미션 컨주게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알파의 허미션 컨주게이트니까 얘는 알파의 알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이렇게 돼서 요거 두 개의 내적은 알파의 알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알파의 절대값 제곱. 알파는 노멀라이즈된 벡터니까 코헤런트 스테이트 결맞은 상태는 노멀라이즈 돼 있는 벡터니까 1 내적하면 1. 알파의 절대값 제곱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A 대거 A가 뭐냐면 포톤 넘버를 뜻하는 거잖아요. 포톤 넘버의 평균값인데, 그 평균값은 요 알파 코헤런 스테이트의 앰플리튜드 알파의 절대값 제곱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 요 A 대거 A 포톤 넘버에 대한 평균값은 이렇게 주어지고, 그렇게 주어지는 거라서 어딨어? 여기 요 결맞음 함수는 요거는 그대로고, 요 A 넘버에 대한 평균값 대신 알파의 절대값 제곱으로 바꾸면 되고, 그다음에 G12라는 것은 이제 그 G 라지 G를 노멀라이즈를 쭉 하면 되는 거고, 노멀라이즈를 쭉 하면 이것도 해야 되는구나. 자, 노멀라이즈 쭉 하면이 아니라 이제 그렇지. C12라는 것은 G11의 스퀘어 루트, G22의 스퀘어 루트분의 G12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맞음도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G11은 여기 J도 1, K도 1 이라는 거고, J도 1, K도 1 그러면 R이라는 얘기니까 차는 빵일 거 아니에요. 빵, 여기도 T도 빵이 되겠죠. 차니까 빵이 되고, 4V분의 G11은 4V 이게 맞는 거예요? 갑자기 아닌 것 같지? 맞구나. 자, 이렇게 거기에 위상 이제 요거는 그대로 똑같으니까 대값 제곱 이렇게. 그다음에 2인 경우에는 2면 얘 똑같고, 여기도 빵이 되겠죠? 그러니까 또 똑같아요. 그래서 G22가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곱해져서 G1이나 G22나 같은 거니까 스퀘어루트의 곱은 그냥 두 개 같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G11의 여기 값과 G12의 어딨어? 값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위상 빼놓고는 다 똑같아, 크기가. 서로 캔슬돼서 요 위상만 살아남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는 위상만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앞쪽만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얘네들을 전부 다 여기 있는 이 위상이잖아요. 이 위상을 오메가 타우라고 바꿨을게요. 되죠? 오메가 타우라고. 그러니까 위상을 그냥 파이라고 쓰면 되고, 그 파이를 오메가 곱하기 타우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자, 중요한 건 G의 절대값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니까, G의 절대값은 1이 돼서 결맞음이 최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코헤런 스테이트, 그러니까 결맞음 상태는 1차 결맞음도를 최대값인 1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제 혼합 상태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거예요. 혼합 상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넘버 스테이트가 아니라 넘버 스테이트, 그러니까 팍 스테이트의 혼합 상태를 생각할게요. 다른 일반적인 혼합 상태도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걸 생각해 봅시다. 이 혼합 상태든 뭐든 상관없이 단일 모드 혼합 상태는 결맞음도가 항상 1이에요. 오케이? 이거 숙제예요. 그러니까 임의의 혼합 상태를 두고 그거 가지고 결맞음 함수를 쭉 구해서 결맞음도가 얼마인지 구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해보면 결맞음도가 1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뭘 뜻하는 거냐면, 우리가 간섭 실험을, 영의 간섭 실험 이런 걸 하잖아요. 요걸 하는데, 내가 만약에 단일 모드로 실험을 한다면, 그러면 항상 완벽한 간섭 무늬를 본다라는 거예요. 단일 모드라면.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단일 모드를 가질 수가 없어서, 완벽한 단일 모드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러니까 레이저가 가장 레이저도 레이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잘 정의된, 내가 그걸 안 했나? 했을 텐데.
언제 했는지를 모르겠으니 오케이. 내추럴 프리퀀시 뭐 이런 얘기 안 해. 내추럴 프리퀀시, 내추럴 라인 위드 뒤에 얘기를 하는구나. 네네.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할게요. 그러니까 단일 모드라는 것을, 그러니까 네, 오케이. 여기서 단일 모드면 단일 모드가 있다. 그러면 프리퀀시는 진동수는 모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모드의 진동수는 딱 하나밖에 없겠죠. 오케이? 맞잖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레이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그 게인 미디움, 캐비티 안에 게인 미디움으로 발진을 시키는 거잖아요. 펌핑해가지고 쭉 해서 이제 게인을 얻게 되는데, 펌핑을 해서 레이저를 얻게 되는데, 그 레이저가 굉장히 코어런트한 거이면 분명한데, 걔가 단일 모드일 거냐, 그러니까 진동수가 딱 하나밖에 없을 거냐, 굉장히 샤프한 진동수를 그러니까 라인 위스가 0이겠느냐가 질문이에요. 라인 위스가 0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단일 모드라면? 그러니까 그게 그렇지 않다. 그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또 다른 질문. 자, 그래요. 대신 이제 그 다중 모드, 그러니까 진동수가 여러 개인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간섭성 상태는 여전히 결맞음도가 1이에요. 코헤런 스테이트. 아까 레이저 같은 경우에 얘기했지만 레이저는 결맞음도를 재보면 그러면 항상 1이에요. 괜찮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이미의 다른 혼합 상태인 경우에 대해서는 결맞음도가 1이 아니에요. 1보다 크게 1을 보면 1보다 1하고 달라요. 1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는 익스포넨셜리 감소하는 함수 형태로 이제 결맞음도가 감소하고, 다른 하나는 가우시안 펑션 형태로 시간에 대해서 요 타우라는 것은 시간에 대해서 이제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위상 차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진동수로 나눈 거를 타우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얘네들이 빵이려면 시간이 같고 위치도 같아야 돼요. 그럼 타우가 빵이겠죠. 근데 위치가 다르면 시간이 같다 하더라도 빵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위치가 같다 하더라도 시간이 다르면 타우가 빵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타우가 빵이기 위해서는 시간도 위치도 같은 그런 경우 만약 거기서 벗어난다면, 거기서 벗어남에 따라서 익스포넨셜이 감소하는 그런 경우, 혹은 익스포넨셜의 타우 제곱으로 감소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혼합 상태인 경우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단일 모드인 경우에는 결맞음 상태든 혼합 상태든 상관없이 결맞음도가 1인데, 다중 모드인 경우에는 이거 결맞음 상태로 바꿔요. 예전 내가 다른 데 있는 노트, 그 노트에서 결맞음을 간섭성이라고 불러가지고, 결맞음 상태는 결맞음도가 어쨌거나 1이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제 혼합 상태인 경우에는 결맞음도가 1보다 작다. 여기서 타우 C는 뭐냐면 코헤런스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결맞음 시간이고, 이제 그 결맞음 시간 대비 어느 정도 시간이 바뀌면 결맞음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결맞음 시간 정도 되면 2분의 1만큼 줄어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나누기 내추럴 넘버 2.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자,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예요. 언제 이렇게 되고 언제 이렇게 되느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빛인데,
어디서든 온 빛인데 그 빛을 빛의 결맞음도를 분석하는 거예요. 빛에 얼마나 결맞을까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레이저에서부터 나온 이렇게 레이저에서 나온 빛의 결맞음도를 보자. 근데 레이저는 간섭성, 결맞음 상태, 코헤런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결맞음도는 크기가 1일 거예요. 근데 다른 빛, 예를 들어 태양에서 온 빛, 혹은 우리가 그 가스, 그게 뭐지? 헬륨 가스에서 이제 방출되는 빛의 이제 그 결맞음도는 얼마일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가스 같은 경우에 가스가 있고 그 가스에서 방출되는 빛은 그 결맞음도가 이렇게 감소를 해요. 이렇게 감소하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얘를 프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할게요. 얘는 가우시안 펑션이잖아요. 가우시안 펑션이니까 프리어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프리퀀시 영역으로 간 거죠.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가가지고 거기서도 가우시안 펑션이죠. 가우시안은 가우시안으로 프리어 트랜스포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경우는 그 뭐지? 진동수에서도 가우시안 함수예요. 가우시안 펑션.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그러니까 프리어 트랜스포메이션에 얘네들이 가우시안 되는 경우를 얘기해요. 자, 이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G라는 것은 인텐시티하고 관련이 깊은 거잖아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들 프리어 트랜스포메이션 한 게 스펙트럼을 뜻해요. 스펙트럼을 뜻하는 거로 이 스펙트럼이 가우시안 함수로 피팅이 잘 된다라는 걸 뜻하는 거고, 얘를 프리어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로렌치안이 돼요. 로렌치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동자 있었잖아요. 그게 뭐지? 댐프트 하모니 오실레이터. 감쇄 조화 진동자. 감쇄 조화 진동자인 경우에는 그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의 뭐 감마죠. 이런 비슷한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런 형태가 돼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얘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나누기 뭐 델타 오메가 제곱 뭐 이런 식이 되고. 오케이? 여기서는 감마에 해당하는 것이 요 델타 오메가, 그러니까 라인 위스를 요 감마가 결정하잖아요. 여기서는 뭐 델타 오메가가 결정해요. 오케이? 자,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에 대한 얘기인데, 얘는 언제 발생하는 거냐면 원자들이 빛을 방출할 거 아니에요. 원자가 고정돼 있다고 칠게요. 원자가 고정돼 있어요. 원자가 센트럴 매스는 없어. 센트럴 매스의 모션이 없어. 고정돼 있고 거기서 빛을 방출해요. 얘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댐프트 하모니 오실레이터로 볼 수 있다 그랬죠. 댐프트 하모니 오실레이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스펙트럼 라인을 가져요. 오케이? 그러면 단일 진동수, 그러니까 단일 원자에서 단일 에너지 준위 차에 의해서 빛을 방출하는데 걔의 진동수는 샤프한 델타 펑션이 아니고 이러한 로렌치안 형태의 분포를 가져요. 스펙트럼 라인을. 오케이? 됐어요? 잘 모르겠다고? 이거는 잘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는 없고 어떤 상황인지만 기억하면 돼요.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뭘 얘기한 거냐면 원자가 있어요. 원자가 있는데 원자가 바닥 상태하고 익사이 스테이트가 있을 때 이준위만 가정할게요. 이준위만 가정해도 충분한 얘기거든요. 지금 이준위만 있어. 거기다가 내가 펌핑을 해. 그럼 얘가 올라갔다가 펌핑돼서 익사이트에 있다가 얘가 떨어지면서 에밋 하겠죠. 근데 난 계속 펌핑해서 올리고 있는 거야. 계속 올리는데
그럼 내가 계속 올리면 얘는 계속 떨어지겠지. 그러면서 계속 빛을 방출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퓨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거야. 빛을 얻었잖아요. 그 프리즘 가지고 이제 얘네들의 스펙트럼 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특정 프리퀀시, 이 오메가 제로라고 부르는 이 오메가 제로가 뭐겠어요? 오메가 제로가 두 에너지 준위의 그 원자 진동수가 되겠죠. 원자의 각 진동수가 될 거예요. 오케이? 오메가 제로가 내추럴 프리퀀시라고 부르는. 그런데 얘네들이 아까도 얘기한 것, 얘는 댐핑을 하잖아요. 레디에이션을 할 거 아니에요. 돌면서. 왜? 주변에 있는 다른 그 베큐um 모드하고 베큐um 상태인 그러니까 전자기파 모드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레디에이션을 할 거예요. 근데 댐핑하는 정도, 얼마나 빨리 댐핑을 하느냐, 에미스를 얼마나 빨리 하는지 그 레이트이 요 브로드니스를 결정해요. 선폭을 결정한다고. 선폭을 결정한다. 그 얘기는 뭘 뜻하는 거예요?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가 오메가 제로 1확대가 가장 그 경우가 제일 많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방출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여기서 이 진동수로 방출할 때도 있고 저 진동수로 방출할 때도 있다는 뜻이에요. 네, 네. 코어런스 타임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죠. 만약에 완벽하게 코어런트 했었으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완벽하게 코어런트 했었으면, 댐핑을 안 한다면 완벽한 싱글 단일 진동수인 오메가 제로로 샤프한 델타 펑션이겠죠. 네. 네? 저희가 앞에서 가져온 티체닝 멘토의 그거랑 별로 튜닝 티체닝이 있었을 때는 댐핑이 있었잖아요. 티체닝이 아예 없으면 아예 이렇게 샤프한 언제였지? 라비 오실레이션? 아니. 그때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때하고 꼭 다르다고 말하기가 애매하네. 관련이 아예 없진 않아요. 관련이 있어요. 그건 관련이 있긴 한데,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의 포인트는 지금 얘기한 상황만 좀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이준위 원자가 있어요. 이준위 원자고 그 준위는 오메가 제로예요. 두 준위의 에너지 차를 진동수로 바꿔서 표현했을 때 오메가 제로예요. 각 진동수로. 그러면 내가 펌핑을 하면 그럼 얘는 에너지 준위가 오메가 제로만큼의 진동수로 오메가 제로만큼 차이를 가지고 있으니 내가 펌핑을 하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던 애가 익사이 스테이트로 간 애는 그 익사이 스테이트에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만큼 차이인 오메가 제로만큼의 에너지 차를 갖고 있을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얘가 떨어져서 포톤을 방출하면 그 포톤의 프리퀀시는 얼마겠어요? 오메가 제로일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얘네들이 코헤런스 타임이 무한대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 상호작용이든 뭐에 의해서든 코헤런스 타임이 무한대가 아니라면 실제로는 얘가 이 코헤런스 타임의 역수가 이제 댐핑 레이스를 결정할 거잖아요. 댐핑 레이시 있게 되면, 그러니까 코헤런스 타임이 무한대가 아니라면 그러면 이거하고 딱 맞는 애들만 흡수하는 게 아니고 딱 맞지 않아도 흡수할 수 있어요. 외부에서 빛을 펌핑을 하는데 그 펌핑하는 프리퀀시가 오메가 제로만 흡수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닌 것도 흡수할 확률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펌핑을 할 때는 막 진동수를 아무렇게나 막 때릴 거 아니야.
샤프하게 오메가 제로, 딱 오메가 제로인 것만 이렇게 딱 보내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막 때릴 거야, 사방팔방. 근데 얘는 흡수를 적절하게 흡수를 하고 방출도 적절하게 방출을 하는데, 그 흡수와 방출에 대한 것이 요 로렌치안 분포를 따르는다 이거죠. 응? 오케이?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단일 원자에서 방출된 빛인데, 그 빛은 진동수가 오메가 제로로 샤프하게 있지 않고 이렇게 브로드하게 방출한다는 거예요. 단일 원자라 하더라도. 되죠? 근데 원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면 어떻게 될까요? 원자가 하나 있고 또 다른 원자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원자에 해당하는 진동수 금방의 로렌치안으로 방출이 되겠죠? 두 번째 원자의 내추럴 프리퀀시 진동수 금방으로 또 로렌치안 형태로 방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거라고 하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가 오메가 제로 2 뭐 이렇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로렌치안들이 합쳐진 오케이? 그러니까 원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다양한 것들이 다 합쳐질 거 아니에요. 되겠죠? 네. 네. 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원자가 다르다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원자가 같더라도, 원자가 같은데 같은 원자가 서로 그 속도가 다르면 그러면 우리가 도플러 이펙트를 보잖아요. 진동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원자는 같은 원자인데 같은 원자가 나한테 올 때, 내가 볼 때 상대적인 속도가 다르면 도플러 이펙트 때문에 프리퀀시가 다르게 느껴져요. 다른 프리퀀시를 보인다고. 내추럴 프리퀀시가 다른 거로 보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원자들이 같은 원자들인데 속도가 보통 가스인 경우에는 맥스웰 디스트리뷰션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도 제곱의 이제 비례 관계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맥스웰 디스트리뷰션을 갖죠. 응? 그러니까 속도가 가우시안 분포를 가져요. 속도가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니까 진동수, 내추럴 프리퀀시에 대한 분포도 가우시안 분포를 갖겠죠. 비례할 거 아니야. 진동수가 속도에 따라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원래는 원자 하나하나는 로렌치안인데, 원자가 이런 속도 분포를 갖고 있는 원자들의 집단은 가우시안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가우시안 형태로 나오게 돼요. 가스 같은 경우에. 가스라면 힘들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얘는 로렌치안이고,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봤을 때 얘는 로렌치안이고 얘는 가우시안이에요. 그렇죠? 로렌치안은 단일 원자에서 나오게 되는 브로드닝, 이 브로드닝을 호모지니어스 브로드닝이라고 불러요. 그럼 왜 그런 거냐면 원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여러 개가 동일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동일해서, 예를 들어 뭐 솔리드, 고체에 박혀 있는 거야. 고체에 박혀 있으면 이 원자들은 다 동일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단일 원자의 브로드닝을 갖게 되고, 모든 원자가 동일한 브로드닝을 주니까 호모지니어스 브로드닝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 가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상대적인 속도가 다르니까 원자가 서로 다르다고 보여져요. 원래 동일한 타입이지만 속도가 달라서 그것 때문에 두 원자는 다른 것처럼 우리는 관측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브로드닝인데
이제 inhomogeneous, 호모지니어스하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inhomogeneous한 브로드닝을 가져요. 그래서 가스인 경우에는 이게 가장 도미넌트하고 위에 거보다, 그러니까 inhomogeneous 브로드닝이 가장 도미넌트하고 위에 거는 상대적으로 작아요. 솔리드인 경우에는 homogeneous 브로드닝이 도미넌트하긴 한데, 이것도 그렇게 간단하게 무시할 수 없는 것은 thermal fluctuation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체라 하더라도 얘네들이 thermal fluctuation 하잖아요. thermal 에너지가 있어서. 그러면 서로 상대적으로 속도가 다를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브로드닝이 inhomogeneous 브로드닝이 있을 수 있고, 제로 템퍼러처라 하더라도 vacuum fluctuation이 또 있잖아요. 원자들이. 그래서 vacuum fluctuation에 의한 inhomogeneous 브로드닝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요. 그래, 하여튼 이제 그 크게 두 가지 타입의 브로드닝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질문. 저 상태들이 다 결맞는 건 일이다. 네? 저기 결맞는 거는 다 일이. 요게? 요게? 아니요. 그러니까 만약에 타워가 빵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타워가 빵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타워가 빵이면 얘는 1이 되겠죠. 밑에도 타워가 빵이면 얘는 1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맞음도가 1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타워가 빵에서부터 벗어나면, 그래서 그러면 얘는 1보다 작은 값이 되겠죠. 밑에도 1보다 작은 값이 될 거예요. 결맞음도가 점점 나빠지는 거죠. 오케이? 네. 4G 정도 됐을 때는 결맞음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1/4. 네. 하여튼 코헤런스 타임을 정도 되면 얘네들이 이제 자, 또 질문. 내가 네. 아까 과제는 단일 모드 음악 상태가 네. 결맞음도가 네. 그 단일 모드랑 음악 상태랑 내 개념. 단일 모드와 혼합 상태가 다른 개념이냐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단일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지금 여기서 단일 시스템이라 함은 앙상블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전 한 개가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 개 있을 때 한 개라고 함은 진짜 동전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전 앙상블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것처럼 여기서 단일 모드라 함은 전자기파 모드 하나인데 걔 상태는 혼합 상태로 퓨어 스테이트가 여러 개로 랜덤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무작위적으로. 이해했어요. 네. 또 다른 질문. 없어요? 우리 이거 조금만 할게요. 한 5분만 줘요. 코헤런스 스테이트까지만 합시다. 자, 코헤런스 스테이트 내가 1차 결맞음만 얘기하긴 했지만 이미 2차 결맞음, 이제 N차 결맞음 그 중에서도 2차 결맞음까지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미의 N차 결맞음에 대해서 그 결맞음도가 1인 상태가, 양자 상태가 딱 하나 있어요. 그거를 코헤런스 스테이트, 그게 코헤런스 스테이트예요. 코헤런스 스테이트는 모든 N차 결맞음도를 최대로 하는 최대가 1인데 여기서 1 하는 그런 상태예요. 코헤런스 스테이트는 흔히 레이저 빛의 상태라고 흔히 이제 얘기를 하고, 네, 흔히 그렇게, 네, 그리고 코헤런스 스테이트는 정의를 이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정의를 시작하는 게 여러모로 편해요. 다르게 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일단은 광자, 소멸 연산자의 고유 상태로 애니레이션 오퍼레이터를 코헤런스 스테이트를 하면 아이겐 밸류가 이제 컴플렉스인 앰플리튜드가 나오고 컴플렉스 넘버인 그다음에 뭐 자기 자신이 되는 코헤런스 스테이트가 되는 이러한
요 상태 알파를 코헤런 스테이트 결맞음 상태라고 불러요. 참고로 그 소멸연산자는 전기장의 양의 진동수 항에 비례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소멸연산자는 전기장 그 자체라고 노멀라이션 빼고 자체로 그냥 생각할 수도 있어요. 광자수 상태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 광자가 몇 개인지, 그러니까 excited 광자수 상태로 이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합시다.